지금요, 이게 의사단체가 여럿이에요. 사실은 의협도 있고, 전공의 협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면택 의협회장에 대해서 사직 전공의, 그 다음에 휴학 의대생 대표하지 않는다. 테이블에 같이 앉을 생각 없다. 사퇴하라고 그래요, 사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은 어떤 경남도 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이렇게 돼 있죠. 박단이 이끄는 그룹은 전체 전공이 대변하지 않는다. 서로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라고? 이제는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험생과 그 학부모도 이 의대 증원의 이해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됐어요. 모두 국민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의협회장이 얘기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인 것이 작년에 지금 현재 의대 1학년생은 작년에 수험생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의대에 들어가는 분들도 나중에 의협의 회원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예, 예. 그렇다면 거의 회원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미래의 의협의 회원이 될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하면서 그에 대한 것은 무시하면서 현재 사람들만 챙기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런 부분을 알 겁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서 이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계 쪽도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교수 단체와 의협에서도 조금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7대 요구 조건 말고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화에 전혀 이렇게 중간 지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진짜 저렇게 하셨으면 의료계도 참여를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 입시 의대 증원도 조정할 수 있다. 그것도 의논해 봅시다. 그럼 뭐 의사단체에서도 일부지만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얘기해 보죠. 협의체 뭐 가능할 것 같대요.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런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입시 이거 조정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입장이거든요.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강소배 부위원장. 네. 이미 입시 시작이 돼서요. 뭐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뭐 사흘 동안 접수했는데 전국의 의대 수시무시 경쟁률이 뭐 7대1, 8대1 간다 이 얘기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이거를 논의할 수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고대 응급실을 방문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의대 증원의 방향은 바람직하고 맞다. 예. 하지만 규모와 기간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이 정당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2025년부터 전면 백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 2025년부터 지금 급하게 추진된 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든 의료업계에서 테이블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테이블에 의사들도 앉고 여야도 앉고 대통령실도 일단 앉아야지 2025년부터 백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은 넘어가고 2026년부터 할 것인지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의료업계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선결 조건들을 꼭 내걸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결 조건은 내걸지 말고 그냥 공개적으로 지금 이거 안 받아주면 안 앉겠다는 거잖아요. 둘 다 이 내용을 말하지 말고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그리고 비공개가 됐을 때 예. 그때 꺼내서 서로 얘기를 하자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어쨌든 정부가 우리는 2025년은 안 돼. 무조건 2026년부터
할 거야.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예. 지금 의사들이 테이블에 앉겠냐고요. 어. 이분들도 지금 의대생들, 대업이들, 의대 교수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쨌든 모든 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훈 쌤이 그러면은 어차피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앉히기 위한 유인책이라 이 소리인데 근데 실제 유인책을 써서 앉았어요. 근데 2025년 의대 증원 이거는 지금 조정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강성필 위원장님이랑 뜻이 같은 게 아 같은 거의 생각이세요 처음인 것 지금요? 같은데. 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많은 조정과 협상을 많이 했는데 예. 조정과 협상을 할 때 서로 간에 선결 조건이 마음속에는 품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테이블에 앉으면은 또 그 안에서는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결 조건을 걸어놓고 그게 아니면 절대 테이블에 못 앉겠다라는 입장에서 너무 그걸 강조하면 예. 협상부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여야 의정이 협상을 해서 앉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저는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제가 왜냐하면 2025년에 대해서 뭐 전면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언론의 보도대로 만약에 강성필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했다면 제가 그걸 좀 반박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400명씩 증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명 증원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2,000명이 적절하지 않고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400명씩 증원했던 것도 과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2,000명을 증원을 했어야 되는 상황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예. 추산 예. 증원으로 보면 예. 그렇다면 지금 어찌 보면 이 일시적인 증원으로 인한 혼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열어놓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부와 정당들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험생과 그 학부모도 이 의대 증원의 이해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됐어요, 이제는. 모두 국민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의협회장이 얘기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인 것이 작년에 지금 현재 의대 1학년생은 작년에 수험생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의대에 들어가는 분들도 나중에 의협의 회원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예, 예. 그렇다면 거의 회원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미래의 의협의 회원이 될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하면서 그에 대한 것은 무시하면서 현재 사람들만 챙기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런 부분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이 앉으면은 저는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내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 이제 현직 의사자 이제 의대 교수분 아까도 잠깐 목소리가 있었는데 관련된 목소리가 더 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는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 입장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떤 교수가 한다고 하시겠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것은 정부입니다. 김종국 전 장관. 그럼 의사들은 올해 지금 이씨가 진행 중이지만 이거 그냥 증원 백지화 시킬 수 있다, 시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뭐 의사들 얘기는 하나하나 사안으로 볼 게 아니고요. 자기들 입장을 들어주면 복귀할 것이고 자기들 입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장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된 입시 이거 당장 증원 백지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의사들의 미래도 있습니다만 수험생과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미래가 다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왜 그걸 다르게 보죠? 저는 지금 다르게 접수한 수험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 신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저도 진짜 제가 한동훈 당대표랑 거의 대부분 생각이 다른데 아. 이번 생각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면 들어올지 않을 건데 근데 이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께서 제3자 특검법 얘기인데요.
추천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산을 하나 못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못 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매우 유연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건 숫자는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질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을 고집한다면 의사들이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거죠. 좀 그렇다면 만약에 그 방안이 있으시다면 좀 대통령실과 충분히 얘기를 하고 꼭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협과 또 얘기를 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야당 말은 믿지 않을 거니까. 수단이 없으니까요. 좀 그렇다면 그런 안을 만들어서 어떤 결론이 나든 상관없이 여야 의정이 모여서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정치적 신뢰가 저는 하나하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번엔 좀 힘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당대표가 저번처럼 좀 꺾이지 마시고 좀 밀고 나가서 좀 그걸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의사단체 보고 협상의 테이블에 오세요. 협상합시다. 그럼 여야 뭐 하자는 얘기고요. 정부도 그쪽입니다. 근데 아직 의사단체가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아직 명확한 답은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의사단체가 여럿이에요. 사실은 의협도 있고 전공의협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임현택 의협회장에 대해서 사직전공의 그다음에 휴학의대생 대표하지 않는다. 테이블에 같이 앉을 생각 없다. 사퇴하라고 그래요. 사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은 무슨 경남도 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이렇게 돼 있죠. 박단이 이끄는 그룹은 전체 전공이 대변하지 않는다. 서로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라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신뢰할 수 있는 논의 구조여야 전공의 의대생 포함해 협의 가능. 정부는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 여긴 뭐 다 참여하라 또 이런 거고. 김철원 교수님. 아니 뭐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의사 단체나 우리 전공의들이 나름대로 수군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하고의 어떤 단일화 창구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정부나 아니면 이런 뭐 국민의 여론이 어쨌든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라는 얘기가 있을 테니까 저는 아마 의료계 내부에서 약간 균열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수군 돌리기를 하면서 서로가 누가 단일화 창구가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지금 또 중요한 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저는 집권당의 대표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이 아니고 2025년 의대 정원까지 후퇴해버리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이제 껍데기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껍데기 개혁이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집권당의 대표가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동조하고 서포터하고 지지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처음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도 보면 2026년 의대 정원을 한다는 부분도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만약에 축소 정원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료 정책 전체가 불신이 되고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금 반환점 어떤 윤석열 정부 완전히 정치적 위기 코너로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저는 아마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집권당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저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때도 그랬거든요. 이거 반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실 어떤 문제 제기를 한번 싹 빠져버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의사단체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는 유인책으로 쓰이지만 만약에 본인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위하자고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탓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면 윤석열 정부의 탓을 돌리는 게 이게 도대체 여당의 대표인지 야당의 대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어떤 치고 빠지기 수법은 전혀 본인의 어떤 대선 가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료 개혁 정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성우 대변인.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25년 의대 정원 유예를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거를 만약에 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원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불안함을 해소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꽉 막힌 이 전국에서 26년 의대 정원 유예를 대통령실에 제안해서 그에 대해서 받아낸 것도 한동훈 대표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한 것도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의사들을 이 협의의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25년도가 의제로 올라온다 해도 지금 아시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25년도 철회에 대해서 절대 찬성 안 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미 2,000명이라는 숫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400명씩 연인원이 증가했으면 이미 2,000명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명이 부족한 상황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일단 학부모와 수험생을 생각하면 예. 선택할 수 있는 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계속 25년에 그런 것을 유예했다고 얘기하면서 당정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그 방정식을 하나 더 더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길. 이 문제는 일단 테이블에 다 같이 앉은 다음 빨리 해결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종욱 의원님 하실 말씀 아,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정원을 늘리면 매년 400명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서로 협의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계속 2,000명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의료단체에서 납득할 수 있으면 그건 예를 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스스로도 얘기 못하고 연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봤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소위 과학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돌파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요.